안녕하십니까. 6월 21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밤에 미정씨가요, 어제 아침 방송 때 제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설명을 주셨어요. 노예 해방 기념일로 미정씨가 휴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, 지금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것 같지는 않고, 일단 독일 증시가 1% 정도 상승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 독일 증시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눈치 보기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오늘 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는 쪽으로 오늘도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.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 대해서 평화협정 부분이 평화협정 쪽으로 가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전쟁을 끝까지 계속 해야 된다, 러시아의 확장을 막아야 된다, 이런 쪽 주장도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해서 또 긴밀한 협력 관계, 천연가스를 중국에다 더 많이 확대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, 유럽으로 공급을 줄이겠다,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은 뭐 답답할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가자 이런 분위기겠지만, 유럽이 지금 당장 힘들어지는 상황이다. 천연가스가 지금 40%까지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러시아에서 공급을 끊어버리게 되면 아마도 가스 파이프로 들어오고 있던 게 막히면 배에 싣고 와가지고 항구에다가 저장 탱크 설치하고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, 제 생각에.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럽의 어떤 단결력이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중국하고 러시아도, 중국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이 부분으로 해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철강 관세 이런 부분들이, 미국에 관세 부과되고 있던 부분이 관세를 완화시키는 쪽으로, 왜냐하면 미국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 이런 쪽 의미,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은 답답할 게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. 러시아와 중국 패권 싸움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양쪽에서 실리를 얻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,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또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돕게 되면 러시아가 이쪽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영향력을 키워버리기 때문에, 군사력을 이용한,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뭐 연해주 쪽이나 저쪽 우리나라 약간 북동쪽 편 거기에 중국도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충돌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이 러시아를 중립 위치에 서가지고 러시아를 돕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하면서 너무 또 러시아를 키워줘 버리면 안 되니까,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힘들어진 어떤 경제 사정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전 세계의 평화 안정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게 더 이익인지에 맞춰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,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끼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암울한 상황이고, 예측은, 지금은 솔직히 예측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. 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도 지금 계속 손실이 생겨가지고 6월달에 지금 손실이 119만 원입니다. 현재 9% 정도 손실인데요.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. 전쟁이 어느 정도 협상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반등 쪽으로 생각하고 지금 잡았다가 물렸는데, 여기서 이 자리에서 손절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.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히 부분이 협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, 문제는 계속 손실이 발생돼 갖고 손실이 너무 커지게 됐을 때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는 이 부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. 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.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해결책으로 제가 제시한 게 1번 계좌 500만 원이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계속 최근에 매일마다 제가 500만 원 깨지면 다 손절하고 좀 쉬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,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하염없이 그냥 버티자 이렇게 가긴 또 아닌 것 같아서,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1번 계좌 500만 원 깨지면 손절, 그리고 일주일 정도 쉬고 관망하고, 그리고 나서 200만 원 더 넣어가지고 길게 보는 매매가 아닌 당일 매매 중심으로 해서 짧은 매매 쪽으로, 왜냐면 하락 추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건 위험도가 너무 크니까 매매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이게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, 어제도 장문의 댓글로
예상과 예측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설명이 기니까 그거는 그 마감 시황 때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. 억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뭔가를 그 밝은 전망을 보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려서 버티는 중이에요. 그러니까 버티는 상황에서는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. 뭐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 뭐 어떤 이런 밝은 희망 이런 거 없이 그냥 버티자 하고 이제 깡박으로 버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현 시점이. 그래서 버티다 안 되면 손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. 물렸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물린 건 물린 거죠. 그래서 솔직히 물렸고 예측이 틀렸습니다. 지금 현재 틀렸는데 이 난국을 그때 타겟에서 빠져나오느냐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판단대로 하십시오. 여러 가지 그 시황에 대한 것도 그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대신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 하나는 확실하죠. 제가 있는 계좌를 그대로 오픈해 드린다는 겁니다. 그냥 이 손실하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고 어느 시점에 손절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는 그 의미가 조금 있는 거고 저도 대책이 없다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관점을 찾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아요. 어제 많이 빠진 거는 제가 그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.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했을 때 그 전문가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.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게 됐을 경우에 달러 선호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. 외국인 입장에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가 좋아지면 우리나라에 돈 놔둘 필요가 없죠. 가져가서 미국에 예금을 하더라도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. 그러니까 그 환율이 지금 1292원 정도 가는데 1300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럼 만약에 똑같은 주가일 경우에 환율이 1000원대하고 1300원대하고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교환해서 가져갈 때 1000원일 때하고 1300원일 때하고는 1300원 되어버리면 달러가 훨씬 줄어들어버리죠. 주가는 안 변했는데 손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. 환차손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서 원화 가치가 더 폭락할 것 같으면 외국인 입장이면 팔고 싶어진다는 겁니다. 국내 증시를 팔고 달러로 교환해서 가고 싶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라서 국내 증시가 돈이 더 줄어드니까 위험해진다, 더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한 겁니다, 사실. 그래서 제가 왜 걱정하냐면 제가 가진 종목이 고려재강 같은 경우에 다른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외국인이 최근에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. 어제 18,000주 던져버렸거든요. 계속 뭐 6,000주, 7,000주 사고 있다가 하루에 18,000주 던져버리니까 이 종목이 7%는 빠져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던지는 이 부분이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.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2,100억까지 팔았다가 다시 환매수를 하긴 했지만 좀 줄이긴 했지만 1,400억 매도를 했는데 이게 오늘도 또 매도가 계속된다. 그러면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샀던 종목들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덜 빠졌으니까 이 종목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 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. 많이 사갖고 지금 2%대 보유량에서 지금 4%대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83,000주 던졌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지금은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빠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외국인 매매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거 깨지면 그냥 탁 털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버티는 겁니다. 그래서 힘들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다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. 다들 힘드신 상황이니까요. 그렇게 해주시고 예상과 예측에 대한 이야기는 마감 시황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문에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고요. 다들 화이팅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일주일 고생하면서 지금 좀 컨디션 좋아졌는데 즐겁게 살자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바꿨습니다. 주식으로 뭐 목숨 걸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하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